1952년 12월 5일 석탄을 태운 공기가 안개와 만나 도시로 내려앉습니다. 런던 스모그, 세계에서 가장 잘 알려진 대기오염 사고. 영국 보건환경국 공식 집계로만 나흘 동안 4,000명이 사망했습니다. 런던 스모그 이후 반세기가 넘게 지났습니다. 그동안 인류는 대기오염을 얼마나 극복했을까요? 밤낮을 구분하기 어려울 정도로 어두운 하늘. 2016년 중국 베이징입니다. 就是出行反正就是不太方便吧，反正就不愿意出门，休息以后也不想出门。 미세먼지로 시야가 가려진 암흑도시. 12월 20일 베이징의 가시거리는 50m. 이 정도면 8차선 횡단보도 건너편의 사람조차도 보이지 않습니다. 정부가 고속도로 구간을 임시 폐쇄하기도 했을 만큼 대기오염은 중국의 고민거리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고민거리이기도 하죠. 먼지 많이 보고 미세먼지 그런 거 요즘 미세먼지 많이 봐요. 몸속에 들어가면 그게 잘 배출이 안 된다 그러더라고요. 미세먼지가. 우리나라 인구의 100%는 미세먼지의 인체 영향을 받는 그런 조건에서 살고 있다는 통계가 나오고요. 오히려 중국은 100%가 안 돼요. 왜냐하면 중국은 그 넓은 지역에 산업화된 지역하고 산업화되지 않은 지역이 많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데는 15마이크론이 안 되니까. 세계보건기구에 따르면 연간 대기오염으로 인한 사망자 수는 전 세계 700만 명, 교통사고 사망자 수인 125만 명보다도 많습니다. 인간이 아직도 극복하지 못한 대기오염 문제, 조금 더 가까운 곳에서 들여다볼까요? 충남 당진의 한 마을입니다. 평화로운 시골과 다르지 않아 보입니다. 바로 옆에 국내 최대 규모의 화력발전 단지가 있다는 것만 빼면. 분진으로 인한 불편은 이곳 주민들에겐 일상입니다. 발전 생길 때부터 연기 끓임 소리 아주 해갖고 이거 그리고 탄재 올려갖고 형편없어 여기. 이렇게 돼요. 빨래는 창문을 꼭 닫은 채 보일러실에서 말리죠. 어제 비가 오는 바람에 큰 대야에 받아놓은 허드렛물이 온통 검게 변했습니다. 바로 옆 발전소에서 날아온 미세먼지 때문입니다. 생활의 불편을 넘어 더 심각한 것은 주민들의 건강입니다. 이곳에는 유난히 피부염을 호소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피부병이 자주 있어요. 나만 그런 게 아니라 거의 우리 저희 그럴 거요 아마. 우리 최근 3년 동안 이곳 주민들의 건강 실태 조사를 살펴봤습니다. 추적 결과 당진 발전소 인근 주민의 천식 비율은 9.7%, 피부염은 4.8%였습니다. 주민 20명 가운데 1명은 피부염, 10명 가운데 1명은 천식을 앓고 있는 겁니다. 이들의 체내 비소 농도는 200마이크론이 넘습니다. 비소는 대기오염 물질인 미세먼지의 주 구성물 가운데 하나입니다. 주민들의 증상은 비소 중독의 증상과 일치합니다. 비소 농도는 해외 사례와 비교해 10배 이상 높았습니다. 큰 부분이 간, 신경, 그리고 피부 이런 이제 문제가 됩니다. 물론 호흡기도 문제가 될 수가 있고요. 그래서 끝에는 이제 암까지도 갈 수 있는 그런 이제 물질인데요. 이 비소는 어디에서 왔을까요? 인구 2,500만의 수도권 시민들이 쓸 전기를 만드는 당진 화력발전단지. 국내뿐 아니라 세계 최대 규모의 화력발전단지인 이곳의 발전소는 연기를 쉬지 않고 뿜어냅니다. 충남도 주민들만 이제 뭔가 영향을 받는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될 것 같고요. 어차피 대기라고 하는 거는 가만히 있지 않고 옮겨 다니는 거고, 또 우리나라의 이 지정학적 위치가 서쪽에서 동쪽으로 바람이 불어가고 있다면은 충남도에서 생긴 많은 그런 이제 유해 물질들은
바로 충남도 인근에 있는 수도권이나 충북 지방으로도 충분히 확산 가능할 거고, 또 그렇다면은 이 문제 자체에 대한 접근을 단순히 지역적인 문제로만 볼 것은 절대 아니라는 거고요. 미세먼지에 대해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볼까요? 미세먼지는 인류의 발전과 함께 태어났습니다. 화석 연료를 태우면 나오는 10마이크론 미만의 여러 산화물들이죠. 문제는 작아도 너무 작다는 겁니다. 자연적으로 생기는 그 흙먼지, 그게 이제 황사가 되겠고, 인간의 산업활동에 의해서 생기는 먼지, 대기 오염물질, 그거는 1마이크론 미만이 되겠습니다. 2.5라는 거는 이거를 포함해서 인체에 흡입이 되는 그 사이즈를 얘기하는 겁니다. 미세먼지, 과연 우리 인체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 걸까요? 미세먼지는 호흡기에 어떤 영향을 줄까? 쥐 실험을 통해서 알아보기로 했다. 생리식염수에 미세먼지를 넣고 조금씩 주입해 한쪽 쥐를 미세먼지에 노출시키고 다른 한쪽은 깨끗한 공기를 유지했다. 불과 5분 만에 미세먼지에 노출된 쥐의 움직임이 눈에 띄게 줄어든 상태. 현미경으로 미세먼지를 마신 쥐의 폐 조직을 살펴본 결과 기관지 주변에 많은 양의 미세먼지가 달라붙어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2.5 이하인 경우는 이 제거가 되는 것보다는 깊이, 폐기포 깊숙이 들어가서 이 폐포에 염증을 일으키고 폐포에 침착이 돼서 이제 폐에 손상을 주고, 그래서 이제 더 다른 질환을 유발하기도 하고 침착하기도 하고 해서 더 큰 이제 문제가 된다는 것이죠. 입자가 작은 초미세먼지가 폐까지 침투하게 되면 체내에서 MIF라는 단백질이 대량으로 분비돼 면역을 담당하는 대식세포의 작동을 방해한다. 면역세포가 제 기능을 못하게 되면 기도와 폐의 염증세포가 증가해 비염, 기관지염을 유발하고 기존의 천식, 만성 폐쇄성 폐질환 등이 악화될 수 있다. 이제 미세먼지에 장기적으로 노출되게 되면은 미세먼지가 이제 폐포에 침착하게 돼서 미세먼지 내에 이제 각종 그 중금속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금속이 폐에 침착하게 되면은 폐암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정상인이어도 미세먼지를 댈 수 있으면은 노출되는 기회가 적어야 되겠습니다. 여러 질환을 유발하는 미세먼지는 예방하는 방법도 명확한 치료법도 없습니다. 방사능 피폭과 마찬가지로 일상에서의 노출을 피하는 것이야말로 미세먼지의 피해를 막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환경부에서는 미세먼지 예보에 따른 행동 요령을 제시해 미세먼지 농도가 81 마이크로그램을 넘어설 경우 장시간 야외 활동을 자제하고 실내에서 활동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실제 하루의 대부분을 실내 공간에서 보내는 현대인들, 야외만큼이나 실내 공기질도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데요.